고요함 속에서 톡 알림이 울렸다. 새벽 4시. 창밖은 아직 짙은 남색이었다. 김현우는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이력서를 다듬던 손을 멈췄다. 직장 동료들의 단체 카톡방이 아니라 개인 카톡이었다. 발신인은 윤지수. 현우와 같은 회사에서 일했지만 부서가 달라 업무적인 접점은 거의 없었고 다만 퇴근 후 다같이 즐겨 하던 온라인 게임에서 자주 마주쳤던 정도가 전부였다. 현우는 잠시 망설이다 휴대폰 화면을 밀어 잠금을 해제했다. 윤지숙, 현우 씨,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제가 이 회사 다녀서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편하게 물어보세요. 꼭 오셨으면 좋겠는데. 현우가 단톡방에 올렸던 다음 주 면접 볼 회사 이름을 언급하고 있었다. 현우는 조금 놀랐다. 지수는 현우보다 한 기수 정도 후배였지만 업무 능력은 출중했고 현우가 다니던 회사가 급격히 어려워지면서 가장 먼저 탈주에 성공했던 인물 중 하나였다. 현우는 심장이 가볍게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답장을 보냈다. 김현욱, 지수씨, 정말요. 거기 계셨군요. 덕분에 힘이 나네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지금은 좀 늦은 시간이니 내일 낮에 잠시 통화 괜찮으실까요? 답장은 거의 즉시 왔다. 윤지숙, 아니요. 괜찮아요. 저도 지금 잠이 안 와서요. 통화는 좀 부담스러우실 테니 톡으로 알려드릴게요. 현우 씨가 지원한 솔루션 개발팀이 요즘 프로젝트가 많아서 좀 힘들긴 할 거예요. 분위기는 딱딱하지 않은 편인데 워낙 일이 많아서 야근이 잦아요. 혹시 면접 시간 언제세요? 김현우, 오후 2시예요. 윤지수, 그럼 딱이네요. 현우 씨, 혹시 괜찮으시면 면접 한두 시간 전에 회사 근처에서 점심 같이 드실래요? 제가 아는 밥집이 있는데 거기 맛있어요. 밥 먹으면서 궁금한 거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현우는 순간 숨을 멈췄다. 지수와 1대1로 밥을 먹는다고? 상상해본 적 없는 시나리오였다. 이전에 다른 팀원들까지 우르르 몰려가서 회식 겸 점심을 먹었던 적은 많았지만 단둘이서는 단 한 번도 없었다. 현우는 다시 한번 놀랐지만 거절할 이유도 딱히 없었다. 오히려 지수의 적극적인 태도에 긍정적인 기대감이 생겼다. 김현우, 네, 좋습니다. 그럼 제가 12시에 그쪽 회사 근처로 갈게요. 감사합니다. 지수씨, 윤지숙, 제가 사드릴게요. 면접 잘 보시고 꼭 오세요. 우리 같은 건물 친구해요. 김현우, 하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톡을 마치고 현우는 한동안 이력서를 쳐다보지 못했다. 윤지수, 맑고 고든 눈을 가졌던 여자. 언제나 조용하고 신중했지만 할 말은 똑 부러지게 하는 스타일이었다. 이전 회사에서 현우는 지수에게 이성적인 감정을 가져본 적은 없었다. 그저 길 잘하고 참 괜찮은 후배인 정도였다. 하지만 그녀가 먼저 사적인 만남을 제안한 이 상황이 현우의 가슴에 묘한 긴장감을 불어넣었다. 약속 당일, 현우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입었다. 정장 재킷은 너무 무거운 것 같아 단정한 블레이저에 셔츠를 받쳐 입었다. 약속 장소인 회사 근처 식당 앞에서 지수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회색 니트 가디건을 입은 그녀는 단정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을 주었다. 그녀의 미소는 햇살처럼 밝았다. 현우 씨, 이쪽이에요. 지수 씨, 미리 와 계셨네요. 제가 너무 일찍 왔나요? 아니요. 저도 마침 팀 점심시간이 좀 빨라서요. 얼른 들어가시죠. 여기 소반이라고 가정식 백반집인데 든든하게 먹기 좋아요. 식당은 작고 아늑했다. 현우는 그녀가 추천한 제육볶음 백반을 시켰다. 식사가 나오는 동안 지수는 현우가 궁금해할 만한 회사의 내부 정보를 조근조근 알려주었다. 면접 들어가시면 아마 배 이직하려 하는지랑 솔루션 개발팀에서 뭘 하고 싶은지를 제일 많이 물어볼 거예요. 특히 이직 사유는 저희 회사가 요즘 이직자가 많아서 좀 까다롭게 볼 수도 있어요. 최대한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말씀하세요. 아, 그렇군요. 제가 원래 이직하려던 이유를 솔직하게 말하려고 했는데 좀 돌려서 말해야겠네요. 네, 그리고 솔직히 제가 현우 씨한테만 말씀드리는 건데 지수는 목소리를 조금 낮췄다. 현우 씨가 지원한 팀장님은 정말 좋으신 분인데 요즘 맡은 프로젝트가 좀 꼬여서요. 워낙 일정이 빡빡해서 주말 출근도 좀 있어요. 물론 이직 초기엔 누구나 그렇지만 여긴 좀 심하대요. 현우는 조금 놀랐다. 이렇게 민감한 내부 정보를 아무렇지 않게 공유하는 지수의 태도에서 그를 꼭 데려오고 싶은 간절함 같은 것이 느껴졌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사실 저도 이전 직장에서 하도 고생을 해서 그보다 더한 곳만 아니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현우가 웃으며 말했다. 에휴,
현우 씨 고생하신 거 저도 옆에서 봐서 알죠. 저의 팀은 아니지만 현우 씨가 일하던 플랫폼 파트 분위기 엄청 안 좋았던 거 기억해요. 지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맞아요. 덕분에 멘탈은 강해진 것 같아요. 하하. 식사가 나오고 두 사람은 주로 면접과 회사 이야기에 집중했다. 지수는 자신의 회사를 자랑스럽게 소개했지만 동시에 현우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경고했다. 밥을 다 먹고 지수가 지갑을 꺼내려 하자 현우가 손을 내저었다. 점심은 제가 살게요. 아니요. 제가 사드리려고 불렀는데요. 다음에 2차 면접 잡히면 그때 제가 거하게 쏠게요. 오늘은 면접 보러 온 사람한테 힘내라고 밥 사주신 걸로 할게요. 대신 커피는 제가 사도 될까요? 지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밝게 웃으며 말했다. 좋아요. 그럼 커피는 현우 씨가 쏘시는 걸로. 근데 면접 시간 늦으시면 안 되니까 회사 건물 근처 카페로 가요. 두 사람은 회사 건물 1층에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로 향했다. 현우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2잔 샀다. 지수는 커피를 받아들고 현우에게 조언을 덧붙였다. 현우 씨, 이력서 보니까 경력이 좋으세요. 면접관들 앞에서 자신감 있게 말씀하시면 분명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올라가 봐야 할 것 같아요. 파이팅! 네, 지수 씨 덕분에 큰 도움 받고 갑니다. 고마워요. 일 열심히 하세요. 지수는 손을 흔들며 회전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현우는 카페 구석에 앉아 지수가 알려준 정보를 바탕으로 면접 예상 질문을 정리하며 시간을 보냈다. 2시 정각, 현우는 면접장으로 향했다. 면접은 생각보다 날카로웠고 길었다. 예상했던 대로 이전 직장의 이직 사유와 함께 솔루션 개발팀에서 현우의 역할에 대한 심도 깊은 질문들이 쏟아졌다. 면접을 마치고 나오니 오후 4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다. 현우는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았다. 최선을 다했다는 만족감이었다. 현우는 지수에게 면접이 끝났다는 톡을 보냈다. 감사 인사를 한 번 더 전할 생각이었다. 김현욱 면접 잘 봤어요. 지수 씨 덕분에 준비 잘 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고마워요. 윤지수 어떠셨어요? 분위기 괜찮았어요. 김현욱 꽤 날카롭더라고요. 하하. 근데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이제 집에 가려고요. 윤지숙 잠시만요. 현우 씨, 피곤하실 텐데 잠깐만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면접 잘 보셨는지 궁금해서요. 저 지금 막 퇴근 준비 중인데 10분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맛있는 커피 한 잔 더 대접할게요. 현우는 또다시 놀랐다. 퇴근 준비 중에 면접 결과가 궁금하다는 이유로 또다시 만나자니 호의라는 단어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현우는 머뭇거리지 않고 답했다. 김현욱 네. 그럼 아까 그 카페에서 기다릴게요. 10분 뒤, 지수는 아까와는 다른 복장이었다. 회색 가디건 대신 단정한 베이지색 코트를 걸치고 있었다. 지수는 현우 앞에 앉자마자 미소를 지으며 따뜻한 라테를 현우 쪽으로 밀어주었다. 수고하셨어요. 현우 씨, 면접관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이직 사유를 제일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지수 씨가 말씀해주신 대로 긍정적으로 잘 돌려서 대답했어요. 그리고 팀 분위기나 야근에 대해서도 질문했는데 그 팀 사정을 이미 알고 있어서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에이, 뭐려. 혹시 떨어져도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현우 씨는 워낙 경력이 좋으시니까 다른 좋은 곳 많을 거예요. 지수는 라테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근데 붙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회사에 믿을 만한 동료가 없어서요. 현우 씨가 오시면 든든할 것 같아요. 현우는 그녀의 솔직함에 기분이 좋아졌다. 제가 붙으면 이 번지차 면접 때 저녁까지 제가 살게요. 거하게 대접하겠습니다. 약속하신 거예요? 기대할게요. 그땐 현우 씨가 제 회사 선배 되는 거잖아요. 하하. 지수는 눈을 반짝이며 웃었다. 두 사람은 짧게나마 회사 밖의 다른 이야기도 나누었다. 현우는 그녀가 요즘 캠핑에 빠졌다는 사실을, 지수는 현우가 최근 클래식 음악을 즐겨 듣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전에 회사에서 나눴던 어떤 대화보다 깊고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오갔다. 오후 5시 반, 지수는 저녁 약속이 있다며 먼저 일어섰다. 현우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지수가 자신에게 어떤 종류의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혼란스러워졌다. 단순히 친한 동료를 회사에 데려오고 싶은 선의일까? 아니면 이성으로서의 호감일까? 현우는 딱히 답을 내리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 다음 날 오후, 현우가 다른 회사에 제출할 이력서를 수정하고 있을 때 또다시 지수에게서 개인 톡이 왔다.
이번에도 먼저였다. 윤지숙, 현우 씨,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제가 현우 씨가 면접 본 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봤는데 사실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현우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뭔가 안 좋은 소식일 것 같았다. 김현우, 네, 괜찮습니다. 지수 씨, 윤지숙, 제가 아는 분이 그 팀이랑 같이 일하고 계시는데 프로젝트 상황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대요. 개발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주 신도 시간이고 뭐고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들었어요. 물론 회사 분위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현우 씨가 이직해서 바로 그렇게 혹사당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윤지숙, 제가 현우 씨 오셨으면 좋겠다고 말은 했지만 이건 솔직히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현우 씨가 면접을 잘 보셨다면 상관없겠지만 만약 붙으셔도 고민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미안해요, 현우 씨. 현우는 그녀의 진심 어린 걱정에 감동했다. 보통은 자신이 다니는 회사, 특히 이직 권유를 한 회사에 대해 이렇게까지 솔직하고 부정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는 지수가 현우를 단순한 직장 동료나 빌력 보충원이 아닌 개인적인 관계로서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방증처럼 느껴졌다. 현우는 신중하게 답장을 쳤다. 김현욱, 지수 씨, 정말 고마워요. 그렇게까지 알아봐 주시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요. 저는 지수 씨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위로가 돼요. 사실 저도 워낙 힘든 곳을 겪어서요. 불러만 준다면야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직이 급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지수 씨의 진심은 잘 전달받았습니다. 윤지수, 현우 씨, 너무 고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혹시 연락 오면 바로 저한테 알려주세요. 하지만 현우의 바람과는 달리 면접 결과는 불합격이었다. 현우는 담담하게 그 소식을 지수에게 전했다. 김현욱, 지수 씨, 저 아쉽게도 떨어졌어요.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네요. 같은 건물 친구는 다음 기회에. 윤지수가, 진짜요? 아쉽네요. 제가 얼마나 기대했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잘 됐다 싶기도 해요. 현우 씨가 오시면 제가 너무 죄책감이 들 뻔했거든요. 현우 씨 고생 안 시키고 싶었어요. 거기 가지 않으시길 잘한 거예요. 정말. 김현욱, 하하. 위로 고마워요. 근데 솔직히 좀 아쉽긴 하네요. 윤지숙, 제가 위로해드려야죠. 현우 씨, 다행인지 불행인지 마침 오늘 제가 퇴근 후에 할 일이 없어요. 혹시 오늘 다른 면접 잡히신 곳은 없으세요? 저랑 커피 한 잔 더 하실래요? 제가 사는 거로. 현우는 이미 다른 면접이 잡혀 있었다. 현우는 자신을 적극적으로 위로해주려는 지수의 마음에 흔들리면서도 먼저 다음 스케줄을 알렸다. 김현욱, 마침 오늘 오후에 다른 회사 면접이 잡혀 있어요. 면접 끝나고 혹시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그때 다시 들러서 뵙고 싶어요. 이번엔 제가 커피 대접하고 싶어요. 윤지숙, 약, 좋아요. 그럼 면접 잘 보시고 저한테 바로 연락 주세요. 제가 현우 씨의 면접 도우미가 되어드릴게요. 그날 현우는 새로운 면접을 마쳤다. 이 회사는 아까의 회사보다 규모는 작았지만 현우의 경력과 딱 맞아떨어지는 포지션이었다. 현우는 면접장을 나서자마자 지수에게 연락했다. 김현욱, 면접 끝났어요. 지수 씨 혹시 아직 퇴근 안 하셨으면 잠시 뵐 수 있을까요? 윤지수, 네. 현우 씨, 제가 딱 15분 전에 퇴근했는데 회사 근처 카페로 다시 돌아갈게요. 거기서 봐요. 지수는 또다시 기꺼이 현우를 만나기 위해 시간을 냈다. 현우가 카페에 도착했을 때 지수는 창가 자리에 앉아 현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현우를 보자마자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수고하셨어요. 오늘 면접은 어떠셨어요? 현우는 커피 2잔을 사서 지수 맞은편에 앉았다. 따뜻한 카페라테를 지수 앞에 놓아주었다. 지수 씨, 오늘은 제가 대접할게요. 지난번에도 얻어먹고 오늘도 얻어먹을 순 없죠. 하하, 네, 잘 마실게요. 근데 현우 씨는 저한테 밥 사주려고 자꾸 2차 면접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지수가 농담을 던졌다. 아니요, 정말요. 이번 면접이 잘 돼서 다음 면접이 잡히면 그때는 제가 정말 맛있는 걸로 제대로 한 끼 대접하고 싶어요. 지난번에도 밥 사주시고 회사 내부 정보도 알려주시고 위로까지 해주셨는데. 알겠어요. 알겠어. 그럼 이번 면접에 2차 면접 연락이 오면 제가 현우 씨한테 점심 사달라고 톡 보낼게요. 좋아요. 현우는 자신도 모르게 환하게 웃었다. 두 사람은 두 번째 면접에 대한 이야기, 이직의 어려움, 그리고 이전 회사 동료들의 근황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이전 직장에서 둘 사이에 접점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 무색할 만큼 대화는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현우는 지수가 단순히 착한 후배가 아니라 따뜻하고 배려심 깊으며 자신과 대화 코드가 잘 맞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근데 지수 씨, 혹시 제가 면접 본 회사가 아니라 다른 회사 이야기라도 제가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도 괜찮을까요? 물론 사적인 용무로는 부담스러우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시고요. 현우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수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현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현우 씨,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언제든지요. 저는 현우 씨가 어떤 회사든 꼭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현우 씨랑 얘기하는 게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녀의 말은 현우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작은 의문들을 단숨에 날려버렸다. 현우는 그녀가 자신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다만 그것이 이성적인 감정인지 아니면 정말 친한 동료로서의 우정인지는 아직 불분명했다. 하지만 현우는 지수가 보여주는 이 모든 별표 사인 호의 이상의 행동들 별표 사인을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네, 지수 씨, 고마워요. 이제 해가 질 시간이니까 얼른 퇴근하세요. 저도 집에 가서 결과 기다리면서 다른 회사 준비해야죠. 네, 현우 씨, 파이팅. 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우에게 손을 흔들었다. 현우는 그녀의 밝은 미소를 마지막으로 눈에 담았다. 현우의 마음속에서는 이제 더 이상 복잡한 고민 대신 다음 만남에 대한 기대감이 잔잔한 파동을 일으키고 있었다. 현우는 지수와 헤어진 후 며칠 동안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다. 면접 결과에 대한 긴장감도 있었지만 지수에게서 2차 면접 연락이 오면 밥 사달라고 톡 보내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연락을 기다리는 마음이 더 컸다. 현우는 자꾸만 지수와의 짧은 만남들을 복귀했다. 그녀가 커피를 사주고 회사 내부의 민감한 사안까지 솔직하게 말해주었던 순간들. 특히 현우가 면접에서 떨어졌을 때 반가길 잘한 거다라며 진심으로 안도하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것은 단순히 예의나 배려가 아니었다. 현우는 확신했다. 지수는 자신에게 개인적인 호감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목요일 오후 현우가 지원했던 회사에서 2차 면접을 진행하겠다는 연락이 왔다. 면접은 다음 주 화요일 오전이었다. 현우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이 소식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알려야 할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지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김현욱, 지수씨, 2차 면접 연락 왔어요. 다음 주 화요일 오전입니다. 그때 제가 맛있는 점심 대접하기로 했던 약속 지켜야 할 때가 왔네요. 답장은 몇 초 만에 도착했다. 마치 그녀가 현우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윤지수 밭, 정말요. 축하해요. 현우씨, 역시 실력은 숨겨지지 않는 법이죠. 제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럼 화요일 점심 현우씨가 제대로 사주시는 걸로 기대하고 있을게요. 메뉴는 뭘로 할까요? 제가 요즘 좀 든든한 일식이 당기는데. 김현우, 그럼 일식으로 가시죠. 제가 회사 근처 괜찮은 일식집 알아볼게요. 그때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현우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반응은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는 듯 했다. 현우는 그날 저녁 내내 포털 사이트의 지도를 뒤져가며 회사가 있는 테헤랄로 근처의 일식집을 검색했다. 평소 같았으면 면접 준비에 집중했을 텐데 이번에는 점심 식사 장소를 고르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지수에게 최고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싶었다. 화요일 오전, 현우는 2차 면접을 보기 위해 회사를 찾았다. 한 차 면접보다 분위기는 훨씬 편안했다. 실무적인 질문보다는 인성 및 팀워크 적합성, 그리고 회사의 비전에 대한 현우의 생각 등을 물어보는 질문이 줄을 이루었다. 면접은 1시간 만에 끝이 났다. 현우는 자신감 있게 면접장을 나섰다. 이번에는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은 강한 예감이 들었다. 현우는 곧장 지수에게 톡을 보냈다. 김현우, 2차 면접 끝났습니다. 지금 회사 1층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윤지수, 저도 방금 회의 끝났어요. 현우 씨, 수고하셨어요. 제가 현우 씨가 정하신 그 일식집으로 바로 갈게요. 이따 봐요. 약속 장소는 현우가 며칠 동안 고민해서 고른 인근에서 평이 좋은 작은 카이센동 전문점이었다.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지수가 이미 자리에 앉아 현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오늘은 부드러운 하늘색 셔츠를 입고 있었다. 현우 씨, 이쪽이에요. 면접 잘 보셨어요? 네, 지수식 한 차 때보다 훨씬 편안하게 이야기 나눴어요.
지수 씨가 사준 밥 먹고 힘내서 합격한 것 같아요. 현우는 자연스럽게 농담을 던졌다. 에이, 현우 씨 실력이죠. 혹시 합격하시면 제가 특급 축하 파티 열어드릴게요. 지수가 웃으며 메뉴판을 펼쳤다. 현우는 지수에게 가장 인기 있는 카이센동을 추천했고 자신도 같은 메뉴를 시켰다. 지수 씨, 혹시 제가 면접 본 이 회사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네, 현우 씨, 뭐든지 물어보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전부 알려드릴게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면접 볼 때마다 이 회사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분위기도 좋아 보이고 팀원들도 열정적인 것 같고요. 하지만 지수 씨가 한차 면접 전에 딜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만약 제가 합격해서 오게 된다면 지수 씨는 현우 씨가 오셔서 같이 고생하는 게 걱정되시나요? 아니면 그래도 같이 일할 수 있어서 좋으신가요? 현우는 대화의 방향을 회사가 아닌 자신과 지수와의 관계로 돌리고 싶었다. 지수는 잠시 눈을 깜빡이더니 숟가락을 내려놓고 현우를 응시했다. 현우 씨,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녀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저는 현우 씨가 저의 회사에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일이야 어느 회사든 힘들죠. 저의 회사가 일이 많긴 하지만 그만큼 보상도 확실하고 배울 점도 많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현우 씨를 저의 팀이 아닌 다른 팀에서도 믿고 기댈 수 있는 동료로 두고 싶어요. 이전에 회사에서 현우 씨를 보면서 참 배려심 있고 묵묵하게 자기 일 잘하는 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현우 씨의 목까지 떠넘길 때마다 제가 얼마나 안타까워했는데요. 그녀는 잠깐 말을 멈추고 현우의 눈을 바라봤다. 그 시선에는 진심 어린 안타까움과 응원, 그리고 미묘한 개인적인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현우 씨, 만약 오게 되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적응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현우 씨가 힘들어하시면 제가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요. 지수가 미소를 지었다. 현우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지수의 그 말은 단순한 동료애를 넘어 자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지수 씨, 고마워요. 그 말을 들으니 제가 만약 합격한다면 이 회사를 선택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요. 하하, 제가 현우 씨 이직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네요. 식사가 나오자 두 사람은 맛있게 카이센동을 먹었다. 현우는 지수가 좋아하는 음식을 대접했다는 사실에 뿌듯했다. 식사를 마친 후 지수가 현우에게 넌지시 물었다. 현우 씨, 면접도 끝났는데 혹시 오후에 다른 약속 있으세요? 오늘 날씨가 참 좋은데 그냥 헤어지기는 좀 아쉬워서요. 현우는 이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저도 오늘 딱히 다른 약속은 없어요. 지수 씨는요? 혹시 바쁘지 않으시면 이 근처에 조용하고 분위기 좋은 서점이 하나 있는데 같이 가보실까요? 아니면 잠시 공원에서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 좀 더 나눌까요? 지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서점 말씀이세요? 좋아요. 저 책 읽는 거 좋아하는데 이 근처에 좋은 서점이 있군요. 현우 씨의 취향을 한번 엿봐야겠네요. 두 사람은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북카페를 겸한 작은 독립 서점으로 향했다. 서점은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커피 향과 종이 냄새가 섞여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현우와 지수는 각자 관심 있는 코너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지수는 소설 코너와 에세이 코너에 오래 머물렀고 현우는 기술 서적과 역사 서적 코너를 기웃거렸다. 책장 사이를 거닐다 지수가 현우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손에는 표지가 낡은 에세이 한 권이 들려 있었다. 현우 씨는 어떤 책 좋아하세요? 아까 클래식 음악 좋아하신다고 하셨죠? 혹시 전공이 음악 쪽이셨나 싶었어요. 아, 전공은 이쪽 개발 쪽이었어요. 클래식은 그냥 취미로 들어요. 조용하고 집중할 때 좋더라고요. 저는 요즘 기술 서적 외에는 역사 관련 책을 즐겨봐요. 특히 중세시대 유럽 역사 같은 거요. 중세시대요? 오, 멋있네요. 저는 머리 쓰는 책은 영 별로더라고요. 그냥 가볍게 읽고 힐링하는 에세이가 좋아요. 어쩌면 제가 현우 씨보다 훨씬 감성적일지도 모르겠어요. 지수가 장난스럽게 웃었다. 전혀요. 지수 씨는 일할 때 보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분이라고 생각했는데요. 하하, 일할 때 그렇죠. 일과 삶은 분리해야죠. 현우 씨도 너무 일에만 매몰되지 마세요. 현우 씨, 저의 팀에 오시면 주말에는 좀 쉬세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요즘 캠핑에 빠져서요. 주말에는 텐트 펴놓고 멍 때리는 게 최고더라고요. 지수는 캠핑 이야기를 꺼내면서 눈을 반짝였다.
현우 씨도 혹시 캠핑 좋아하세요? 주말에 같이 갈 동행이 없어서 아쉬웠거든요. 현우 씨, 혹시 다음 주말에 시간 되시면 같이 캠핑 가보실래요? 현우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캠핑. 그것은 이성 간의 데이트로 보일 수 있는 아주 사적인 제안이었다. 단순한 밥이나 커피 이상의 주말 하루를 온전히 함께 보내자는 제안이었다. 캠핑이요. 저는 캠핑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지수 씨가 캠핑 전문가시군요. 현우는 놀라움과 기쁨을 감추며 대답했다. 전문가까지는 아니고 초보 딱지 뗀 정도? 제가 텐트랑 장비는 다 있으니까 현우 씨는 그냥 몸만 오세요. 제가 맛있는 바비큐 구워드릴게요. 밤에는 모닥불 피워놓고 별 보면서 맥주 한 캔 하면 정말 힐링돼요. 지수는 현우에게 거의 확신하듯이 말했다. 현우는 이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아니,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 지수와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싶었다. 좋아요, 지수 씨. 제가 다음 주말에 특별한 약속은 없어요. 지수 씨가 초대해 주신다면 감사히 따라가겠습니다. 대신 제가 캠핑에 대해서 아는 게 전혀 없으니 지수 씨가 모든 걸 가르쳐 주셔야 해요. 걱정 마세요. 제가 현우 씨의 일일 캠핑 강사가 되어 드릴게요. 그럼 제가 다음 주에 구체적인 장소랑 준비물 같은 거 정리해서 현우 씨한테 톡으로 보낼게요. 그렇게 둘은 짧은 시간 안에 다음 주 주말에 사적인 약속을 잡았다. 서점에서 나와 헤어질 무렵, 현우는 지수에게서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하고 설레는 감정을 느꼈다. 지수는 현우에게 손을 흔들며 밝게 인사했고, 현우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이제야말로 자신이 그녀에게 단순한 동료 이상의 감정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날 저녁, 현우는 늦은 시간까지 면접 관련 정보를 검색하는 대신 캠핑 장비와 초보 캠핑 가이드에 대한 정보를 뒤적였다. 텐트도 없고 장비도 없지만 혹시 지수에게 짐이 될까 싶어 작은 코펠이나 휴대용 의자 같은 것들을 사야 할지 고민했다. 그는 지수와의 다음 만남이 회사라는 딱딱한 배경에서 벗어나 자연이라는 편안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들떠 있었다. 금요일 오후, 현우는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다. 연봉과 조건 모두 현우가 예상했던 수준보다 높았다. 현우는 망설일 필요 없이 이직을 결정했다. 현우는 이 소식을 다시 지수에게 가장 먼저 알렸다. 김현욱, 지수씨, 저 최종 합격했어요. 저 드디어 지수씨랑 같은 건물 친구 됩니다. 제가 사겠습니다. 특급 축하 파티. 언제 보실까요? 윤지숙, 현우씨. 깍.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진짜 축하해요. 제가 현우씨 오실 줄 알았어요. 제가 먼저 현우씨 축하 파티 열어드릴게요. 현우씨는 저한테 캠핑 바비큐를 사주세요. 하하. 너무 기뻐요. 정말. 지수는 이모티콘까지 섞어가며 격하게 기쁨을 표현했다. 현우는 지수가 단순히 동료 한 명을 얻어서 기쁜 것 이상으로 현우의 성공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김현우, 그럼 캠핑 바비큐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장비는 없지만 고기랑 모든 식재료는 제가 준비할게요. 지수 씨는 텐트만 가져오시면 돼요. 윤지숙, 좋아요. 현우 씨, 너무 멋있어요. 제가 현우 씨 자리 배치도랑 팀 사람들 정보도 좀 알아서 미리 보내드릴게요. 현우 씨가 오시기 전에 적응할 수 있도록요. 주말 캠핑은 다음 주 토요일로 정해졌다. 지수는 현우에게 캠핑장 주소, 그리고 현우가 가져와야 할 최소한의 준비물, 개인 위생용품과 따뜻한 옷을 정리해서 보내주었다. 지수는 현우에게 장비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며 재차 안심시켰다. 현우는 다음 주부터 새 직장에 출근해야 했기에 그 전에 지수와의 사적인 만남을 마무리 짓고 싶었다. 물론 만남을 마무리 짓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친구 이상의 관계로 확실하게 정의하고 싶다는 의미였다. 현우는 주말 내내 곰곰이 생각했다. 지수에게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화요일, 현우는 이직할 회사에 처음으로 출근했다. 지수는 출근 첫날 현우에게 응원 메시지를 보냈다. 윤지숙, 현우 씨, 첫 출근 파이팅이에요. 제가 오늘 점심 때 현우 씨 팀 근처로 찾아갈게요. 점심은 제가 살게요. 제가 현우 씨의 첫 출근 환영밥을 대접해야죠. 현우는 지수의 세심한 배려에 또다시 감동했다. 회사에 적응하는 첫날, 모르는 사람들 틈에서 긴장하고 있을 현우에게 지수는 든든한 지원군이자 편안한 존재였다. 점심시간, 현우는 지수와 함께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지수는 현우가 긴장하지 않도록 농담을 던졌고 현우 팀 사람들에 대한 소소한 정보와 회사의 복지 시스템 등을 친절하게 알려주었다. 현우는 지수가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안정감을 느꼈다. 현우 씨,
이제 같은 회사 사람이 되었네요. 제가 현우 씨의 이직을 처음부터 끝까지 도왔다는 사실이 너무 뿌듯해요. 지수가 활짝 웃었다. 지수 씨 덕분이죠. 정말 고마워요. 지수 씨 아니었으면 이 회사에 대한 확신도 없었을 거예요. 에이, 뭐려. 이제 저랑 같은 회사 다니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제가 현우 씨의 든든한 사내 조력자가 되어드릴게요. 그날 저녁, 현우는 퇴근 후 지수에게 톡을 보냈다. 단순히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었다. 김현우, 오늘 점심 잘 먹었어요. 지수 씨가 있어서 첫 출근이 외롭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고마워요. 윤지숙, 현우 씨. 뭐려. 당연히 해드려야죠. 현우 씨가 저의 회사 오신 것 자체가 저한테는 큰 선물인걸요. 내일도 파이팅 하세요. 현우는 이 타이밍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캠핑까지 기다리는 대신 지금 당장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싶었다. 김현욱, 지수 씨. 사실 제가 지수 씨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지수의 답장이 잠시 늦어졌다. 현우는 손에 땀이 나는 것을 느꼈다. 윤지수, 네. 현우 씨. 무슨 말이세요? 김현욱, 제가 이직을 준비하면서 지수 씨랑 3번의 점심 / 커피를 같이 했잖아요. 그때마다 지수 씨가 저를 걱정해 주시고 진심으로 응원해 주시는 모습에 제가 지수 씨에게 단순한 동료 이상의 감정이 생겼어요. 현우는 숨을 크게 쉬고 다음 문장을 이어나갔다. 김현욱, 지수 씨가 저에게 보여주신 호의가 저에게는 큰 설렘으로 다가왔어요. 이번 주말 캠핑은 제게 단순한 캠핑이 아니라 지수 씨와 좀 더 개인적인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수 씨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솔직하게 듣고 싶어요. 지수 씨가 좋아요. 현우는 메시지를 보내고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다. 지수가 거절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머리가 복잡했지만 그는 진심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후회하지 않았다. 몇 분 후, 톡 알림이 울렸다.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윤지숙, 현우 씨. 이렇게 갑자기 말씀해 주실 줄 몰랐어요. 저도 현우 씨에게 호감이 없었다면 그렇게 여러 번 먼저 만나자고 하거나 내부 정보를 솔직하게 알려드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도 현우 씨가 좋아요. 일 잘하고 배려심 깊은 현우 씨가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현우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믿을 수 없는 답변이었다. 그녀 역시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니. 김현욱, 지수 씨. 정말 고마워요. 그럼 이번 주말 캠핑 저랑 데이트 해주시는 걸로 생각해도 될까요? 윤지수, 네. 현우 씨. 저희의 첫 번째 캠핑 데이트. 제가 현우 씨를 위해 멋진 밤을 준비해 놓을게요. 현우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 소리를 지를 뻔했다. 이직에 성공했을 때보다 더 기뻤다. 복잡했던 모든 감정들이 이 한 번의 톡으로 인해 명확해졌다. 그의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던 불확실성의 잡음은 사라지고 새벽녘의 오케스트라처럼 아름다운 선율만이 가득 채워졌다. 현우는 당장이라도 주말이 오기를 바랐다. 현우는 회사에 출근해서도 온종일 윤지수의 생각뿐이었다. 일에 집중하려 노력했지만 쉬는 시간마다 그녀와 나누었던 톡 내용을 다시 읽어보았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동료가 아니라 자신에게 마음을 열어준 별표 사인 썸 타는 상대 별표 사인 이자 첫 데이트를 약속한 사람이었다. 현우는 회사에서 지수를 마주치는 것마저 조심스러웠다. 수요일 오후 지수에게서 톡이 왔다. 윤지숙, 현우 씨. 오늘 점심은 새로운 팀원분들과 잘 드셨어요. 저는 현우 씨가 없는 구내식당이 너무 재미없었어요. 현우 씨가 저의 팀 오셨으면 제가 매일 같이 밥 먹을 수 있었을 텐데요. 김현욱, 지수 씨도요. 저도 지수 씨랑 같이 밥 먹고 싶었어요. 새로운 팀원분들은 다 좋으신데 아직은 좀 어색해서요. 지수 씨가 보고 싶더라고요. 윤지수, 보고 싶다니. 현우 씨, 저 심쿵했어요. 하하. 저의 주말 데이트가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몰라요. 제가 예약한 캠핑장은요. 서울 근교인데 아주 조용하고 별이 잘 보이는 곳이에요. 특히 숲 깊숙한 곳이라 저희만 있는 기분이 들 거예요. 기대되시죠? 김현욱, 네. 정말 기대돼요. 지수 씨가 캠핑 전문가라고 하셨으니 저는 지수 씨만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맡기로 한 식재료는 오늘 저녁에 리스트 보내주시면 완벽하게 준비해 놓을게요. 혹시 지수 씨가 특별히 좋아하는 메뉴 있으세요? 윤지수, 저요. 사실은 현우 씨가 해주는 음식이라면 뭐든 좋을 것 같은데요. 바비큐도 좋지만 혹시 현우 씨가 잘 만드시는 특별한 요리가 있으세요? 현우는 자신이 즐겨 만드는 요리가 있었다.
주말에 가끔 와인과 곁들여 먹는 간단한 별표 사인 감바스 알 아히오 별표 사인이었다. 김현욱, 제가 주말에 가끔 감바스를 해 먹는데 캠핑장에서도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작은 버너만 있으면 만들 수 있을 텐데. 윤지숙가, 감바스라니 너무 좋아요. 와인이랑 같이 먹으면 분위기 최고일 것 같아요. 현우 씨, 그럼 바비큐는 간단히 하고 현우 씨 특제 감바스랑 와인으로 로맨틱한 밤을 만들어봐요. 장비는 제가 버너까지 완벽하게 준비해 놓을게요. 로맨틱한 밤. 현우는 지수가 사용하는 단어들이 이제 단순한 호의나 우정이 아닌 연인 사이의 감정을 담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느꼈다. 두 사람은 식재료와 와인 리스트에 대해 이야기하며 저녁 시간을 보냈다. 드디어 토요일이 되었다. 현우는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약속 장소인 캠핑장 근처의 한 지하철역에 도착했다. 깔끔한 캐주얼 복장을 갖춘 현우는 혹시나 지수가 기다릴까 봐 조바심이 났다. 잠시 후 지수의 차가 현우 앞에 멈춰섰다. 지수는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는데 운전하는 모습마저도 시원하고 멋있어 보였다. 현우 씨, 오래 기다렸어요. 제가 조금 늦었죠? 지수가 선글라스를 벗으며 환하게 웃었다. 아니요, 제가 너무 일찍 왔어요. 운전하느라 고생하셨죠? 제 짐은 트렁크에 실을게요. 네, 현우 씨 짐은 제 옆에 두셔도 돼요. 별로 안 많죠? 지수는 현우가 가져온 짐을 살폈다. 현우가 준비한 것은 고기와 해산물, 채소, 그리고 와인 2병이 전부였다. 차에 오르자 잔잔한 재즈 음악이 흘러나왔다. 지수는 운전대를 잡고 능숙하게 길을 안내했다. 현우는 지수가 운전하는 모습을 곁눈질로 바라보며 말을 건넸다. 지수 씨, 운전 정말 잘하시네요. 캠핑 경험이 많으신가 봐요. 하하, 현우 씨 눈에는 그렇게 보였어요. 제가 운전하는 걸 좋아해요. 혼자서 여기저기 다니는 걸 즐겼거든요. 사실 오늘 가는 곳은 제가 가장 아끼는 비밀 장소 중 하나예요. 별이 쏟아지는 곳이라 현우 씨에게 꼭 보여주고 싶었어요. 비밀 장소요. 지수 씨의 소중한 공간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고마워요. 현우는 지수와의 대화가 계속해서 별표 사인, 특별한 별표 사인과 별표 사인, 개인적인 영역 공유 별표 사인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설렜다. 1시간 정도를 달려 차는 비포장도로로 접어들었다. 울창한 숲길을 지나자 작은 계곡 옆에 조용하고 한적한 캠핑장이 나타났다. 일반적인 캠핑장과 달리 사이트 간 간격이 넓어 마치 개인 별장처럼 느껴지는 곳이었다. 지수가 예약한 자리는 계곡 바로 옆 잣나무 숲 아래였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맑고 시원한 공기가 현우의 폐 속으로 깊숙이 들어왔다. 와, 지수 씨, 공기가 정말 다르네요. 지수 씨 말대로 정말 멋진 곳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현우 씨의 첫 캠핑 체험 시작해볼까요? 지수는 능숙하게 트렁크에서 캠핑 장비들을 꺼냈다. 텐트와 타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현우는 지수의 지시에 따라 열심히 보조했다. 지수는 텐트 설치를 시작하자마자 완전히 캠퍼로 변신했다. 꼼꼼하고 정확하게 폴대를 세우고 스트링을 묶는 그녀의 모습은 일할 때만큼이나 능숙하고 멋있었다. 현우 씨, 여기 메인 폴대 좀 잡아주세요. 제가 스트링 고정할게요. 네, 지수 씨. 현우는 지수 가까이 다가가 그녀가 지시하는 대로 폴대를 잡아주었다. 그녀의 손이 현우의 손 근처를 스칠 때마다 현우는 작은 전율을 느꼈다. 텐트가 거의 완성될 무렵 지수가 땀을 닦으며 현우에게 말했다. 현우 씨, 수고하셨어요. 이제 테이블이랑 의자만 세우면 돼요. 현우 씨가 옆에서 도와주셔서 평소보다 30분은 빨리 끝난 것 같아요. 지수 씨가 잘 가르쳐 주셔서 그렇죠. 덕분에 캠핑 재미있다는 걸 알겠어요. 모든 설치를 마치고 현우와 지수는 의자에 앉아 시원한 캔맥주를 마셨다. 노을이 숲 사이로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현우 씨, 이제야 좀 살 것 같네요. 지수가 캔맥주를 마시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고생하셨어요. 이제 현우 씨가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 좀 틀어도 될까요? 물론이죠. 제가 블루투스 스피커 가져왔어요. 현우 씨 취향대로 골라보세요. 현우가 챙겨온 플레이리스트 중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이 잔잔하게 캠핑장을 채웠다. 음악과 함께 분위기는 더욱 평온하고 로맨틱해졌다. 현우 씨, 아까 텐트 칠 때요. 현우 씨가 손목에 찬 시계를 봤는데 현우 씨가 얼마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분인지 다시 한번 느꼈어요. 지수가 말했다. 시계요. 그냥 평범한 시계인데요. 아니요. 현우 씨는요. 시계를 찰 때도 텐트 칠 때도
이력서를 쓸 때도 늘 김현우답게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아요. 이직하는 과정을 보면서 현우 씨의 그런 모습에 반했어요. 현우는 지수의 예상치 못한 솔직한 칭찬에 얼굴이 붉어졌다. 지수 씨, 저를 그렇게 깊게 봐주셨다니 고마워요. 지수 씨도 일할 때나 이렇게 캠핑할 때나 늘 꼼꼼하고 완벽한 모습이 멋있어요. 어둠이 내리고 현우는 감바스를 만들기 위해 작은 버너를 켰다. 지수는 옆에서 현우가 준비해온 와인을 여러 잔에 따랐다. 마늘과 올리브 오일, 새우가 익어가는 고소한 냄새가 캠핑장 주변을 가득 채웠다. 와, 현우 씨, 냄새부터 대박인데요. 정말 로맨틱한 메뉴네요. 제 감성이 현우 씨의 감바스 덕분에 폭발하고 있어요. 하하, 다행이네요. 지수 씨가 좋아하실 만한 분위기를 만들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와인과 감바스를 나누며 깊은 대화를 시작했다. 현우 씨, 혹시 회사에서는 저희 둘이 이렇게 만난다는 걸 다른 분들에게 말할까요? 말지 않을까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현우는 잠시 생각했다. 이제 같은 회사 동료가 되었지만 아직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회사 내에 소문이 나는 것은 부담스러웠다.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지수 씨, 일단은 회사에서는 비밀 연애를 하는 게 어떨까요? 저의 관계가 좀 더 확실해지고 안정될 때까지는요. 물론 제가 지수 씨와 사귀는 것을 숨기고 싶다는 뜻은 전혀 아니에요. 다만 회사 생활에서 불필요한 관심이나 오해가 생기는 것이 싫어서요. 현우 씨 말이 맞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회사에서는 같은 직장 동료였던 이직한 선배 정도로만 지내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회사 밖에서는 저희끼리 마음껏 데이트하는 거죠. 지수는 와인잔을 들어 현우에게 잔을 부딪혔다. 짠! 저희의 비밀스러운 캠퍼스 라이프를 위하여. 짠! 두 사람은 와인잔을 부딪히며 서로의 미래와 관계에 대한 약속을 다짐했다. 술이 들어가자 대화는 더욱 솔직하고 깊어졌다. 현우 씨, 이직 준비하실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예요? 저도 현우 씨가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안 좋았거든요. 지수가 진심을 담아 물었다. 제일 힘들었던 건 제가 제대로 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자기의심이었던 것 같아요. 이전 회사의 어려운 상황 때문에 제가 실패한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근데 지수 씨가 면접 전에 저를 챙겨주고 응원해주는 그 순간들이 저에게는 엄청난 자신감을 주었어요. 지수 씨가 저를 믿음직한 동료로 봐주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가장 큰 힘이었어요. 현우 씨, 저는 진심으로 현우 씨를 응원했어요. 저희 회사에 오지 않더라도 현우 씨는 분명 어디서든 잘하실 분이라고요. 제가 현우 씨를 옆에서 응원할 수 있어서 기뻤어요. 사실 처음 점심같이 먹자고 할 때 엄청 떨렸거든요. 현우 씨가 거절하실까봐. 지수는 살짝 술에 취한 듯 붉어진 얼굴로 고백했다. 저도 엄청 놀랐어요. 지수 씨가 먼저 밥 먹자고 하셔서. 사실 그때 지수 씨가 저에게 호감이 있다는 걸 확신하지 못했어요. 제가 티를 많이 안 냈나요? 저 나름대로는 최대한 현우 씨에게 호감을 표현하려고 노력했는데 지수가 입술을 삐죽 내밀었다. 아니요. 충분히 표현해 주셨어요. 다만 제가 너무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확실해졌으니까 제가 더 적극적으로 지수 씨에게 다가갈게요. 현우는 용기를 내어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지수의 손에 자신의 손을 살짝 겹쳤다. 지수는 놀라지 않고 현우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첫 스킨십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지수는 현우에게 캠프파이어를 제안했다. 모닥불 앞에서 두 사람은 두 번째 와인병을 비웠다. 불꽃이 타닥타닥 타오르는 소리와 벌레 소리, 그리고 첼로 음악만이 고요한 숲을 감쌌다. 현우는 지수 옆에 조금 더 가까이 앉았다. 지수 씨, 정말 이 캠핑장에 별이 쏟아지네요. 지수 씨 말대로 제가 살면서 본 별 중에 가장 많아요. 하늘은 검푸른 벨벳처럼 짙었고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며 은하수처럼 펼쳐져 있었다. 현우 씨, 별 보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지수가 현우의 어깨에 살짝 기댔다. 현우는 심장이 크게 요동쳤지만 그녀가 기대온 어깨를 움직이지 않았다. 지수 씨 생각해요. 현우가 속삭이듯 말했다. 이렇게 멋진 곳에 저를 데려해주고 저에게 마음을 열어준 지수 씨에게 감사하고 있어요. 저도요. 현우 씨. 현우 씨랑 같이 이렇게 밤하늘을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제가 현우 씨의 이직을 돕겠다고 나섰던 건 어쩌면 저 자신에게 현우 씨와 사적으로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지수는 현우의 어깨에 기댄 채 그의 손을 잡고 손가락을 깍지 꼈다.
현우는 깍지 낀 손에 힘을 주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제 그들의 관계는 확실하게 연인으로 정의되었다. 지수씨, 제가 내일 아침에 지수씨에게 끓여줄게요. 지수씨가 캠핑 전문가시니까 제가 새벽 일찍 일어나서 맛있는 모닝커피를 대접하겠습니다. 어머, 현우씨, 너무 멋있어요. 제가 현우씨가 끓여주는 커피라면 매일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모닥불 앞에서 오랫동안 서로에게 기댄 채 별을 바라보았다. 현우는 지수의 어깨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 속에서 안정감을 느꼈다. 이 모든 상황이 이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늦은 시간, 지수는 현우에게 침낭을 건네며 말했다. 현우씨, 텐트 안이 좀 추울 수 있으니 따뜻하게 주무세요. 지수씨도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제 인생에서 가장 로맨틱하고 특별한 밤을 보냈어요. 현우는 텐트 문을 닫기 전 지수에게 살짝 입맞춤했다. 지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환하게 웃으며 현우의 뺨에 짧게 키스했다. 잘 자요, 현우씨. 잘 자요, 지수씨. 현우는 텐트 안에 누워 쉽게 잠들 수 없었다. 텐트 밖에서는 지수가 잔잔한 숨소리를 내며 잠들어 있을 것이다. 현우는 지수와의 관계가 시작된 이 별표 사인 새벽녘의 오케스트라 별표 사인처럼 앞으로도 아름답게 이어질 것이라 확신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같은 회사의 동료가 아니라 비밀 연애를 시작한 연인으로서 지수와 함께할 새로운 회사 생활을 기대했다. 캠핑 데이트 이후 현우와 지수는 완벽한 비밀 연애를 시작했다. 주말의 달콤한 여운은 현우의 회사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현우는 출근길이 설렜고 회사 건물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지수를 만날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회사에서 둘은 철저하게 기직해온 선배와 친절한 후배 관계를 유지했다. 현우는 지수를 부를 때 준지수 씨라고 격식 있게 불렀고 지수는 현우에게는 공손한 존댓말을 사용했다. 다른 동료들 앞에서는 최대한 자연스럽고 담담하게 행동했지만 그들만의 은밀한 신호가 있었다. 그들만의 비밀 코드는 눈빛과 톡이었다. 복도에서 마주치거나 회의실에서 눈이 마주칠 때 지수는 살짝 눈꼬리를 올리며 미소를 지었고 현우는 아주 짧게 고개를 끄덕이거나 눈빛으로 화답했다. 마치 무언의 대화를 나누는 듯한 그 짧은 순간들이 현우에게는 하루의 활력소가 되었다. 가장 적극적인 소통 창구는 당연히 카카오톡이었다. 오전 10시 30분 대시 지숙 팀 회의 중 윤지숙 현우씨, 저의 팀장님이 방금 현우씨 팀장님께 전화하셔서 현우씨 업무 능력 칭찬하셨어요. 역시 우리 현우씨. 오전 10시 32분 대시 현우 법무 중 김현우가 정말요. 지수씨가 그렇게 염탐. 아니, 응원해주시니까 힘이 나네요. 고마워요. 하트 이모티콘 대시 단. 이모티콘은 지수만 볼 수 있게 개인톡으로 보냄. 점심시간 직전 대시 지수 윤지숙 현우씨. 오늘 점심은 팀 회식이라 같이 못 먹어요. 저 대신 맛있는 거 드세요. 보고 싶어요. 속삭이는 이모티콘. 점심시간 직후 대시 현우 김현욱 점심 잘 먹었어요. 지수씨가 없으니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오후 업무 파이팅. 퇴근하고 제가 지수씨 회사 근처로 갈게요. 이따 봐요. 내 사랑. 현우는 이제 내 사랑이라는 애칭을 지수에게 쓰는 것에 망설임이 없었다. 지수 역시 현우의 적극적인 애정 표현에 늘 밝게 반응했다. 하지만 비밀 연애는 때때로 아슬아슬한 긴장감을 동반했다. 현우가 속한 솔루션 개발팀은 지수가 경고했던 것처럼 업무 강도가 높았다. 현우는 매일 야근을 해야 했고 지수는 그런 현우를 안타까워하며 톡으로 간식을 챙겨주는 일이 잦았다. 화요일 저녁 8시 현우는 정신없이 코드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때 현우의 자리로 지수가 걸어왔다. 지수의 손에는 따뜻한 커피 한 잔과 작은 샌드위치가 들려 있었다. 현우 선배님, 아직 퇴근 안 하셨네요. 야근하시는 것 같아서요. 지수는 다른 팀원들이 들을 수 있게 약간 격식 있는 말투로 말했다. 아, 윤지수 씨, 고마워요. 마침 배고팠는데. 현우는 지수를 바라보며 살짝 미소를 지었다. 제가 현우 선배님 팀 사람들이랑 같이 드시라고 몇 개 더 사왔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저희 회사에 이제 현우 선배님 같은 귀한 인재가 오셨는데 쓰러지시면 안 되죠. 지수는 현우의 책상 위에 샌드위치를 올려놓고 현우에게만 알아들을 수 있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제가 만든 거예요. 현우 씨만 드세요. 그리고는 다른 팀원들에게도 간단한 인사와 격려의 말을 건넨 후 현우의 자리 옆을 지나쳐 복도로 나갔다. 지수가 지나가는 순간
현우의 어깨에 아주 짧고 은밀하게 손가락이 닿았다가 떨어졌다. 현우는 그녀의 손길이 지나간 자리에 온기가 퍼지는 것을 느꼈다. 현우가 샌드위치를 집어 들었을 때 팀원 중 한 명인 김 과장이 농담을 던졌다. 이야, 김현우 씨. 윤지수 씨가 김현우 씨만 특별히 챙겨주네. 회사에 에이스가 오니까 대접이 다르네. 윤지수 씨, 회사에서 제일 싹싹하고 예의 바른 후배잖아. 칭찬이 자자해. 현우는 당황하지 않고 웃으며 말했다. 하하, 제가 이직할 때 윤지수 씨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친하게 지내요. 덕분에 야근도 덜 외롭네요. 하지만 김 과장의 시선에는 묘한 의심의 눈초리가 담겨 있었다. 별표 사인 특별히 챙겨준다 별표 사인는 그 말이 현우의 귀에 계속 맴돌았다. 현우는 지수가 준 샌드위치를 먹으며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동시에 아슬아슬한 비밀 연애의 경계를 실감했다. 새로운 갈등 요소는 현우의 팀 업무 고충보다는 지수에게 접근하는 다른 동료의 등장으로 인해 시작되었다. 지수는 뛰어난 업무 능력과 사교성 덕분에 회사 내에서 인기가 많았다. 현우의 팀은 아니었지만 현우의 팀과 협업할 일이 잦은 기획팀의 박영준 대리가 지수에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인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점심시간, 현우는 팀원들과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다. 그들의 대화 주제는 자연스럽게 사내 가십으로 흘러갔다. 어이, 김현우 씨, 윤지수 씨랑 친하다고 했지? 혹시 윤지수 씨 주변에 무슨 소문 도는 거 못 들었어? 김 과장이 넌지시 물었다. 현우는 순간 긴장하며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소문이요? 무슨 소문이요? 기획팀의 박대리 말이야. 그 친구가 요즘 윤지수 씨한테 완전히 꽂혔다. 매일 아침마다 윤지수 씨 자리 앞에 커피 가져다 놓고 주말에 영화 같이 보자고 계속 들이댄다고 하더라고. 현우는 속으로 분노가 치밀었지만 겉으로는 태연함을 유지했다. 아, 그래요? 지수 씨는 워낙 사람이 좋아서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많은가 봐요. 친하게 지내는 것 같지는 않던데. 윤지수 씨가 좀 철벽을 치는 모양이긴 한데 박대리 그 친구 집요하기로 유명하거든. 조만간 사내 커플 탄생하는 거 아니야? 현우는 그 말을 듣고 밥맛이 뚝 떨어졌다. 퇴근 후 지수에게 이 사실을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지수가 자신에게 숨긴 것이 아니었기에 섣불리 질투를 표현하는 것도 어려웠다. 어쨌든 그들의 관계는 아직 비밀이었다. 그날 저녁, 현우는 야근을 마치고 지수에게 톡을 보냈다. 김현욱 지수씨, 오늘 회사 근처 와인바에서 잠깐 만나서 맥주 한잔 할까요? 할 얘기가 좀 있어요. 윤지수 네, 현우씨, 좋아요. 제가 8시 30분에 회사 정문 앞에서 기다릴게요. 무슨 일 있으세요? 현우는 지수에게 박대리 이야기를 꺼냈다. 조용하고 아늑한 와인바에서 지수는 현우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다. 아, 박영준 대리님 말씀이시군요. 네.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저한테 잘해주시기는 해요. 근데 현우 씨, 저의 팀원들한테까지 그런 이야기가 돌았어요. 네, 그 소문이 좀 돌고 있더라고요. 지수 씨, 혹시 박 대리한테 흔들리는 건 아니죠? 현우는 조심스럽게 질투심을 드러냈다. 지수는 현우의 표정을 읽었는지 활짝 웃으며 현우의 손을 잡았다. 테이블 아래에서 이루어진 은밀한 스킨십이었다. 현우 씨, 질투하는 거예요? 귀여워라. 저는 현우 씨 말고 다른 사람에게 흔들릴 마음이 전혀 없어요. 박 대리님이 잘해주시는 건 고맙지만 저는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있어요. 현우 씨가 걱정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휴, 다행이네요. 지수 씨는 워낙 매력이 많아서 제가 불안했어요. 현우는 안심하며 지수의 손을 더 꽉 잡았다. 현우 씨, 제가 현우 씨에게 얼마나 진심인지 모르세요? 저희 이제 연인이에요. 저는 현우 씨 때문에 이 회사에 더 애착이 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박 대리님 이야기는 저희의 비밀을 더욱 공고히 해주는 에피소드라고 생각해요. 저희의 비밀 연애가 스릴 넘치잖아요. 지수의 당당하고 사랑스러운 태도에 현우는 미소가 지어졌다. 하지만 현우는 이 사건을 계기로 회사에서 지수와의 관계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리해야겠다고 결심했다. 현우와 지수의 비밀 연애는 2주째로 접어들었다. 그들의 관계는 더욱 견고해졌지만 비밀 유지는 더욱 아슬아슬해졌다. 뜻밖의 목격자는 항상 예상치 못한 순간에 등장했다. 목요일 오후 7시 30분. 현우는 야근을 마치고 주차장으로 향했다. 지수가 현우를 위해 회사를 비상 상황을 핑계로 먼저 퇴근하고 현우의 차에 숨어 기다리기로 약속했기 때문이었다. 현우는 주차장 가장 구석진 곳에 있는 자신의 차로 빠르게 걸어갔다. 현우가 차 문을 열자
조수석에 앉아있던 지수가 반갑게 현우를 맞이했다. 현우 씨, 수고했어요. 제가 얼마나 기다렸게요. 미안해요. 지수 씨. 오늘 일이 좀 꼬여서. 현우는 지수에게 다가가 인사 대신 짧고 달콤한 키스를 건넸다. 지수 역시 현우의 목에 팔을 감으며 그에게 응답했다. 짧은 키스였지만 그들의 야근으로 지친 하루의 활력을 불어넣는 달콤한 순간이었다. 현우가 막 운전석에 앉으려던 찰나 차창 밖으로 익숙한 얼굴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현우 팀의 김 과장이었다. 김 과장은 현우의 차를 지나쳐 자신의 차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김 과장은 피곤한 얼굴로 휴대폰을 보며 걷고 있었기에 현우와 지수의 키스 장면을 직접적으로 목격하지는 못한 듯했다. 하지만 현우는 김 과장이 현우의 차를 지나치는 순간 고개를 들어 무심코 조수석 쪽을 바라보았던 것을 확신했다. 현우는 순간적으로 몸이 얼어붙었다. 지수는 현우의 긴장한 표정을 읽고 속삭였다. 현우 씨, 왜 그래요? 잠깐만요. 지수 씨, 방금 김 과장님이 지나가신 것 같아요. 지수도 놀란 듯 조수석 창문으로 김 과장의 뒷모습을 확인했다. 김 과장은 이미 자신의 차에 올라타고 있었다. 정말이네요. 혹시 저 해봤을까요? 제가 너무 확피나게 앉아 있었나? 지수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요, 지수 씨. 키스하는 걸 본 건 아닐 거예요. 제가 운전석에 앉기 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다만 누군가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는 것 정도는 봤을 수도 있어요. 김 과장님 눈치가 빠른 편이라. 현우는 식은땀이 흘렀다. 만약 김 과장이 지수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회사 전체에 소문이 퍼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현우는 시동을 걸면서 지수에게 말했다. 지수 씨, 당분간 주차장에서 만나는 건 피하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제가 지수 씨한테 더 무심하게 행동할게요. 혹시라도 김 과장님이 우리 관계를 의심하고 있다면 저희가 이직 문제로만 만난 친한 동료라는 인상을 확실히 심어줘야 해요. 네, 현우 씨.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현우 씨가 불편해지면 안 되는데. 지수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괜찮아요. 지수 씨. 이게 비밀 연애의 묘미 아니겠어요? 다만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 해요. 특히 제가 회사에서 지수 씨에게 무심하게 대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절대로 오해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현우 씨. 회사에서는 철벽녀로 완벽하게 연기할게요. 근데 현우 씨. 저희가 이렇게까지 비밀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현우 씨랑 당당하게 연애하고 싶은데. 지수가 살짝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현우는 잠시 운전대를 잡은 손을 멈추고 지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지수 씨, 저도 당당하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 저희는 둘 다 회사에 갓 들어온 상황이에요. 저의 관계 때문에 저희의 업무 평가나 평판에 흠집이 나는 건 원치 않아요. 특히 지수 씨는 회사에서 중요한 인재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저의 관계가 더 확고해지면 제가 먼저 회사에 당당하게 밝힐게요. 약속해요. 네, 현우 씨. 현우 씨 마음 알겠어요. 저는 현우 씨만 믿어요. 그날 밤, 현우와 지수는 김 과장의 목격 여부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도 서로의 애정을 확인하며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다. 비밀 연애는 그들에게 긴장감과 동시에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틋함을 더욱 증폭시키는 요소가 되었다. 현우는 이 모든 긴장감 속에서도 지수와의 사랑이 더욱 단단해지고 있음을 느꼈다. 다음 날부터 현우는 회사에서 지수를 마주쳐도 눈빛조차 주지 않았다. 김 과장에게 의심을 살 만한 여지를 아예 남기지 않기 위해서였다. 김 과장의 주차장 목격 사건 이후 현우와 지수는 회사 내에서 더욱 철저하게 거리를 두었다. 현우는 지수에게 일부러 냉담하게 대했고 지수 역시 현우의 의도를 이해하고 다른 동료들 앞에서는 현우에게 업무적인 용건 외에는 절대 말을 걸지 않았다. 이 냉랭함은 주변 동료들에게 친했던 선후배 사이가 이직 후 갑자기 서먹해졌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이들의 거리는 퇴근 후 만남에서 더욱 격렬한 애정 표현으로 보상받았다. 회사에서 참았던 애틋함은 사적인 공간에서 폭발했고 현우와 지수는 더욱 깊은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현우는 지수와의 관계를 공개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김 과장의 의심이 어떤 식으로 터질지 알 수 없어 불안했다. 그들의 불안감은 이틀 뒤 김 과장의 행동을 통해 현실화되었다. 금요일 오후 현우는 팀 회의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왔다. 김 과장이 현우의 책상 옆에 서서 태블릿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김현우 씨, 잠깐 나 좀 봐. 김 과장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농담기 대신 딱딱한 어투가 담겨 있었다.
현우는 긴장하며 김 과장을 따라 탕비실로 향했다. 탕비실에 들어서자 김 과장은 문을 닫고 현우를 노려보았다. 김현우 씨, 솔직하게 말해봐. 윤지수 씨랑 무슨 사이야? 현우는 예상했던 질문이었지만 순간적으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머리가 하얘졌다. 김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윤지수 씨는 제가 이직할 때 도움을 많이 주신 친한 동료 후배입니다. 현우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다. 친한 동료 후배. 하하. 김현우 씨, 내가 바보인 줄 아나? 지난번에 내가 야근하고 차 몰고 나오는데 주차장에서 당신 차 조수석에 누가 타고 있더라? 나는 순간 당신 여자친구인가 했지?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윤지수 씨가 당신한테 인사도 안 하고 피하더라고. 그리고 박 대리가 윤지수 씨한테 들이대는 소문이 도는데 윤지수 씨는 철벽이야. 이상하지 않아? 김 과장은 현우에게 성큼 다가섰다. 나는 그 조수석에 타고 있던 사람이 윤지수 씨라고 확신해. 그리고 그날 당신이 운전석에 타기 전에 당신들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았어. 둘이 사귀는 사이 맞지? 왜 속여? 현우는 더 이상 숨기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 김 과장의 의심은 이미 확신으로 변해 있었다. 하지만 현우는 지수와의 관계를 부정하는 대신 왜 숨겨야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쪽을 택했다. 죄송합니다. 김 과장님, 맞습니다. 저와 윤지수 씨는 교제 중입니다. 현우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김 과장은 혀를 찼다. 이봐, 사내 연애가 대수냐? 사귈 수도 있지? 근데 왜 거짓말을 해? 특히 당신은 이직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 혹시 윤지수 씨가 당신한테 회사 내부 정보라도 빼돌린 거 아니야? 안 좋은 소문 나기 딱 좋은 상황이야. 알아? 김 과장의 말은 현우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현우는 김 과장에게서 지수를 보호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꼈다. 김 과장님, 저희가 사귀는 건 순수한 개인적인 감정입니다. 윤지수 씨가 저를 걱정해준 것은 사실이지만 업무와 관련된 부적절한 정보 공유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비밀로 하려 했던 건 회사 생활에 방해가 될까 봐 염려했기 때문이지 결코 떳떳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에휴, 늦었어. 내가 입 다문다고 해도 당신들 행동이 이상해서 이미 눈치챈 사람들이 있을 거야. 내가 당신들 사이를 팀장님께 보고할지 말지 고민해 봐야겠다. 김 과장은 현우를 노려보며 탕비실을 나섰다. 현우는 머리가 복잡했다. 김 과장이 팀장에게 보고하면 둘의 관계는 공식화될 것이고 이는 원치 않았던 방식으로 공개되는 것이었다. 현우는 곧바로 지수에게 톡을 보냈다. 긴급 상황. 퇴근 후 회사 정문 앞에서 만나. 퇴근 시간이 되자 현우는 지수와 회사 밖에서 만났다. 현우는 지수에게 김 과장과의 대화 내용을 상세히 전달했다. 지수 씨, 이제 더 이상 숨기기 힘들 것 같아요. 김 과장님이 이미 눈치채셨고 팀장님께 보고하겠다고 하셨어요. 지수는 현우의 말을 듣고도 당황하는 대신 오히려 차분하게 현우의 손을 잡았다. 현우 씨, 괜찮아요. 김 과장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가 먼저 밝히면 돼요. 먼저 밝힌다고요? 지수 씨, 팀원들 모두에게요? 네, 저는 이제 숨기는 게 더 싫어요. 현우 씨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도 싫고요. 저희가 떳떳하지 못한 관계가 아니잖아요. 오늘 토요일에 저희 부서 회식 있거든요. 현우 씨, 오늘 밤에 저희 부서 회식 장소로 와주실래요? 제가 현우 씨를 제 남자친구로 모두에게 소개할게요. 현우는 지수의 용기와 당당함에 감동했다. 자신의 불안함 때문에 망설이고 있을 때 지수는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아 관계를 공개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지수 씨,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저 때문에 지수 씨가 회사에서 불편해지면 안 되는데. 현우 씨, 저는 현우 씨가 저를 위해 이 회사에 온 것 같아요. 저는 현우 씨랑 당당하게 연애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의 팀원들은 현우 씨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쿨해요. 제가 당당하게 남자친구라고 소개하면 다들 축하해 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대신 현우 씨 팀 사람들에게는 현우 씨가 알아서 잘 말씀하셔야 해요. 현우는 지수를 끌어안았다. 고마워요, 지수 씨. 제가 지수 씨를 정말 사랑해요. 저도 현우 씨 사랑해요. 이따 봐요. 제 남자친구. 밤 9시, 지수에게서 회식 장소 주소가 왔다. 지수의 부서는 강남역 근처의 분위기 좋은 이자카야에서 회식을 하고 있었다. 현우는 떨리는 마음으로 회식 장소로 향했다. 이자카야 안으로 들어서자 지수의 팀원들이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지수가 현우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 현우의 팔짱을 끼고 팀원들에게 다가갔다. 여러분, 죄송해요.
저 지금부터 비밀 폭로 하나 할게요. 지수는 술기운이 오른 듯 활기찬 목소리로 외쳤다. 모두의 시선이 현우와 지수에게 집중되었다. 현우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지수의 팔짱을 꽉 잡으며 그녀의 용기에 힘을 실어주었다. 이분은요, 오늘부로 제가 정식으로 여러분께 소개하는 제 남자친구 김현우 씨예요. 모든 팀원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내 팀장님이 잔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오, 윤지수, 드디어 남자친구를 공개하는구나. 아니, 근데 김현우 씨는 이번에 이직한 그 솔루션 개발팀의 김현우 씨잖아. 팀장님은 현우의 얼굴을 보고 웃으며 말했다. 네, 팀장님. 제가 이직할 때 현우 씨한테 이것저것 챙겨주면서 제가 들이댔어요. 하하. 저해 이제 비밀 연애 끝내고 당당하게 사귀려고요. 지수는 현우를 바라보며 사랑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현우는 팀장님을 향해 허리를 숙였다.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제가 지수 씨를 많이 아끼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팀원들은 곧 환호와 박수를 보내며 둘을 축하해 주었다. 특히 박대리에게 들이댐을 당했던 지수를 응원하던 팀원들은 더욱 격렬하게 축하했다. 팀장님은 크게 웃으며 축배를 들었다. 이런 경사가 있나. 김현우 씨, 우리 윤지수가 회사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지? 잘해. 그리고 둘이 같은 회사 다니니까 얼마나 좋니. 축하한다. 두 사람. 현우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안도감을 느꼈다. 지수의 용기 덕분에 김 과장이 보고하기도 전에 그들의 연애는 축하받는 관계로 전환된 것이다. 다음 주 월요일,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현우는 김 과장에게 불려갔다. 탕비실에는 김 과장이 혼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김현우 씨, 지난주 금요일 밤에 무슨 일 있었어? 갑자기 주말 내내 팀원들 단톡방에 윤지수 씨 남자친구 이야기가 도배되던데? 현우는 당당하게 말했다. 네, 김 과장님. 지난 금요일 밤에 윤지수 씨 부서 회식에 가서 공식적으로 윤지수 씨의 남자친구로 인사를 드리고 왔습니다. 김 과장은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하, 이 친구들 봐라. 일을 이렇게 쳐버리네. 그래, 뭐, 당당하게 밝히니 보기 좋네. 내 오해를 풀 기회도 안 주고. 죄송합니다. 김 과장님. 괜히 김 과장님께 폐를 끼친 것 같아서요. 저희는 이제 회사에서 동료들에게 숨기지 않고 편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염려 끼쳐 죄송합니다. 됐어. 이제 나한테까지 숨길 필요는 없겠지? 근데 김현우 씨, 공과 사는 확실히 구분해. 그리고 윤지수 씨, 회사에서 눈물 흘리게 하는 일 절대 만들지 마. 알았지? 김 과장은 퉁명스러운 말투였지만 그 속에는 축하와 격려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 과장님, 감사합니다. 현우는 이제 김 과장의 감시로부터도 자유로워졌다. 회사에서의 생활은 이전보다 훨씬 편안하고 즐거워졌다. 현우와 지수는 점심시간에 자연스럽게 만나 함께 밥을 먹었고 퇴근 후에는 회사 근처에서 당당하게 데이트를 즐겼다. 동료들은 그들의 로맨틱한 사내 연애를 응원해 주었고 현우의 팀원들은 김현우 씨, 이제야 얼굴이 폈네, 라며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시간이 흘러 현우가 회사에 완전히 적응하고 지수와도 안정적인 연애를 이어가던 어느 날 현우는 지수에게 특별한 데이트를 제안했다. 그들의 첫 만남과 만남의 시작이 되었던 캠핑장이었다. 주말 저녁, 두 사람은 다시 그 잣나무 숲 아래의 캠핑장을 찾았다. 모닥불 앞에서 와인과 함께 감바스를 나누며 그들은 1년 전 이직을 준비하던 때를 회상했다. 현우 씨, 혹시 제가 그때 면접 전에 먼저 밥 먹자고 안 했으면 저희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수가 현우에게 기대어 물었다. 아마도 서로 다른 회사에서 아주 가끔 단톡방에서 안부나 묻는 사이였을까요? 지수 씨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다가와 주지 않았다면 저는 용기 내지 못했을 거예요. 지수 씨는 제 삶의 결정적인 계기였어요. 그리고 제 새벽녘의 오케스트라였고요. 새벽녘의 오케스트라요? 멋진 표현이네요. 이직 때문에 잠 못 이루던 새벽에 지수 씨의 톡이 제 불안했던 마음에 울려 퍼진 아름다운 선율 같았거든요. 그 선율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현우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지수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에는 이전과는 다른 묵직한 감촉의 반지가 들려 있었다. 지수 씨, 제가 이직을 준비하던 현우 씨에게 용기를 주었고 제가 이 회사에 오게 된 이유가 되어준 지수 씨에게 고백할 게 있어요. 지수는 현우의 손에 들린 반지를 보고 눈을 크게 떴다. 저와 평생의 동반자가 되어주세요. 회사가 아닌 제 인생에서 영원히 함께할 친구이자 연인이 되어주세요.
우리 이제는 평생 동안 이 새벽녘의 오케스트라를 같이 연주하면서 살아요. 지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현우 씨. 좋아요. 저는 현우 씨와라면 평생 회사 동료이자 연인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우는 지수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반지에는 다모티, 라틴어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짧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두 사람은 밤하늘의 별을 배경 삼아 키스했다. 그들의 사랑은 이직이라는 불확실성 속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으로 단단하게 뿌리를 내렸다. 현우는 지수와 함께라면 회사에서의 작은 어려움이나 인생의 큰 시련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사내 커플로서의 새로운 챕터를 넘어 인생의 동반자로서의 영원한 챕터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